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 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최순실 씨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딱 1년이 좀 넘었네요. 작년 1월에 했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기까지다. 네, 2016년 10월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하기 한 3개월 전쯤 독일에서 귀국해서 검찰에 출석할 때만 해도 최순실 씨가 죄송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처음에만 예. 낮은 자세를 보여줬어요. 독일에서 이 귀국한 직후에 예. 대중들 앞에 쓰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처음으로 모자를 몰릴 썼던 때,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모자를 쓰고 예. 좀 초라한 상태에서 네. 죽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이제 벌이든 달게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잡혀갈 때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검찰 수사 내내 비협조라든가 자기 주장으로 일관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지금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특검의 음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탄핵이 진행되던 헌재에 출석해서도 예. 굉장히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 주장을 일관했었고요. 네. 자기 재판이나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아마 그 억울하다고 지금 본인은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계속 억울하다 이렇게 네.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도 법정에서 이 검찰의 구형량을 듣고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새 법정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 아실 텐데 오늘이 선고 공판입니다. 예. 오늘 이제 징역 몇 년 뭐 이런 선고를 재판부 판사님이 하시는 거고 작년 12월 14일 열렸던 건 결심 공판입니다. 이 결심, 재판 과정을 다 끝내는 마지막 재판에서 예. 보통 피고인이 마지막 최후 진술도 하고 그다음 검찰이 이 사람에게 하죠. 구형을 하죠. 예. 얼마의 형을 뭐 벌금 이만큼을 선고해 주십시오. 근데 구형량이 징역 25년, 예. 벌금 1,185억 원, 추징반 78억 원 나오니까 사실 형량과 액수가 크고 엄하긴 했는데 이 최 씨는 벌금 액수 듣고 한쪽 입꼬리를 올리면서 실소하기도 했지만 곧 예. 재판이 휴정된 이후에 고성을 지르고 휠체어에 탄 채 휴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 또 최후 진술할 때는 사회주의 재산 몰수보다 더하다. 네. 뇌물죄기소는 살인적 발상이다. 죽음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좀 예. 강렬한 그런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혐의가 무려 18가지입니다. 주요 쟁점이 뭐가 있을까요? 총 18개긴 한데요. 이제 예. 크게 보면은 뇌물하고 직권남용 강요 정도예요. 뇌물이라는 거는 이제 미르 K재단 200억 하고 그다음에 삼성이 요구한 것까지 해가지고 2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롯데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금액이죠. 또 70여억. 그리고 SK에 요구는 했지만 못 받은 거 89억 정도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 직권남용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플레이그라운드 WK라는 스포츠 광고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가지고는 정부의 이권 사업을 수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기업의 광고를 수주해서 예. 개인적인 이권을 챙겼던 부분이 있고 강요죄라고 하면 이제 차은택이랑 공모해서 포레카 지분을 강탈했던 그런 그렇죠. 부분이 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2심 이재용 재판에서 부정됐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네. 모든 부분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안종범 수첩이라는 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적시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맞다 이렇게 지시를 한 게 맞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중에 하나로만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검찰은 이건 1심에서 5년 선고했었던 1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개별적인 뭐 합병이라든지 상장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했었다는 그런 개별적인 청탁 부분 입증에
실패를 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대하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다, 2심 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문영표 장관 재판하고 청와대가 아니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했다는데 그러면 왜 이 부분 부정한 청탁이 부정되냐 이 부분하고 괴리감이 생기는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하자면은 네. 안정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 거하고 같이 가기는 같이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는 그 안정범 수첩이라는 건 일단 정황 증거 중에 하나고 네. 재판부가 만약에 그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그런 거대한 어떤 그 플랜이 삼성에 있었고 이게 어떤 현안이었고 청탁을 할 만한 그런 계획도가 있었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심에서처럼 네. 그렇게 예. 되면 수첩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와는 별도로 또 이 부분의 뇌물성은 부인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쟁점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좀 중요하게 좀 보이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 상소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규정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공범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승부처일 수도 있고 예. 워낙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나온 재판을 보면서 지금 물론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오늘 나오는 선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그 판사 재판부들의 의견이 좀 많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속았다 그런 예.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는 거고 최순실 씨는 어쨌든 죄송하고 박 대통령의 선처를 부탁한다 그런 입장인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말했는지 그건 한번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법원 2심이었었고 지금은 1심 아닙니까? 자, 박근혜,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공모 여부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서로 예. 책임을 떠넘기긴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을 보면은 정황이 공모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용 얼마 전에 있었던 2심 이재용 재판에서도 예. 그분의 공모 관계를 이렇게 인정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선고될 이제 최순실 선고 형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을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징역 25년 벌금 1,000억 원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검찰이 주장하는 그 18개 혐의를 전부 유죄라고 인정하는 거고 이보다는 낮아지겠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을 가는 대부분 공모관계이고 겹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블랙리스트 부분인데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최순실 씨한테만 이게 연관이 됐던 뭐 사기 미수 같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죄질이 더 중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가지고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도 4년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최순실 씨 나오는 선고양에서 조금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해질 것 같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활비는 또 별도로 기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검찰은 25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법원은 과연 몇 년을 선고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SBS 드라마죠. 리턴 제작진과 배우 고현정 씨를 둘러싼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박진희 씨가 고현정 씨의 뒤를 이어서 리턴에 합류한다. 오늘 네. 새벽에야 이제 결정을 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진희 씨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임신 중인데 과연 이제 이 주연을 맡을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난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떤 여배우라도 고현정의 후임으로 아마 들어가게 되면 또 초기부터 좀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보이는 아주 갈등이 있는 쟁점 대목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작진의 간곡한 호소에 예.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정까지는 태교에 전념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이제 드라마에서 시청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새로 박진희 씨를 주연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 이제 중후반부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아무래도 이게 드라마는 가상의 스토리지만 드라마 바깥의 이야기
고현정 씨는 왜 하차했는가? 예. 그리고 이 PD, 이 드라마의 담당 PD와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 갈등의 여러 가지 내용, PD가 잘못했다, 여배우가 잘못했다, 누가 갑질을 한 것이냐, 이 공방이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이게 리턴 드라마 중후반부 박진희 씨에게 또 드라마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은 좀 부정적인 요소인데요. 예. 이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이제 깜짝 등장을 하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자, 익명, 이 스태프들이 이제 스태프들이죠. 네. 이제 그렇죠. 드라마를 예. 같이 이제 하는 스태프들의 이제 그 뭐 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폭로랄지. 폭로라고 해야 될 게 이런 게 이제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예. 편을 드는 모습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양측 중에서 한 측이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폭로 주장들이 나오는데 예.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폭로가 프롬프터입니다. 네. 프롬프터 아마 지금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혹시 잡아주신다면 예. 제가 그냥 화면을 아무것도 없이 바라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제가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요 앞에 컴퓨터에서 그 화면으로 쏴서 시청자 여러분은 전혀 모르시지만 예. 제가 프롬프터를 참고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저희 카메라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PD가 네. 잡기 예. 싫은가 봐요. 글쎄 말이에요. 시청률을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앵커들은 또 방송 출연자들은 가끔 활용합니다만 예. 이런 드라마에서 이 배우가 프롬프트를 달라고 하는 그런 거는 얘기는 사실 처음 지극히 이례적이고 잘 없는 경우라는데 고현정 배우가 아마 법정의 그 긴 대사를 좀 외우기 어려웠는지 예. 그걸 요구했다. 이런 폭로도 나왔습니다. 고현정 씨한테 불리한 폭로죠. 예. 반면 또 그 전에는 현장 스텝이 PD가 좀 가혹하게 고현정 씨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했다든지 좀 강한 그 비판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마이크를 잡고 뭐 네. 총을 봤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그런 주장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고현정 씨 쪽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스태프들한테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 저 프롬프터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더 논란이 커졌는데 사실 예. 고현정 씨는 정말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출연료의 70%를 또 선지급을 받았다고요. 이 부분 또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출연료가 10억에서 13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70%를 선지급 받았으면 7억에서 10억 정도를 받은 거잖아요. 네. 정말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만한 그런 액수인데 이 프롬프터 한 번 정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연기를 한 때 프롬프터에 의지를 해가지고 연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자면 컨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한 번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고현정 씨가 촬영을 하면서 매번 그랬다면은 같이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는 스태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겠다. 거기다가 출연료도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런 내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도 사실 뭐 주말 연속극이나 시트콤이나 또 미니 시리즈나 다 해봤거든요. 아. 예. 근데 프롬프터를 드라마 하면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 선배 연기자분이 그 얘기는 하셨어요. 집 안에서 하는 씬 가운데는 신문에다가 진하게 볼펜으로 쓰면은 적어놓는다. 슬쩍 컨닝은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키워드만 적어놓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네. 드라마를 하면서 프롬프터 쓴다 이 얘기는 사실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예. 팬들은 아직도 고현정 씨를 편드는 네.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청원 청와대 어떻게 왔냐면 이게 담당 주 PD, 음. 주모 PD가 지금 이제 이 양축으로 떠오르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게 고현정 씨에게 지금 불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현장을 목격한 스태프 중에서는 PD가 갑질을 했다 이런 예. 주장도 또 없진 않아요. 뭐냐면 마이크를 잡고 이 촬영장이 크지 않습니까? 이제 배우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드라마에 이제 악플 같은 게 올라오면 그 악플을 읽어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발연기하고 있나 뭐 이런 이제 악플들을 읽어주면서 연기 잘하라는 압박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PD와 배우의 합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대중들은 PD를 하차시키라는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이 드라마 게시판에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PD는 좀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존재이고 여배우는 또 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영향력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진실 공방의 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팩트를 모르기 때문에 네. 추정만 할 뿐인데 예. 어쨌든 이게 방송사가 중재해서 빨리 잘 가라앉아야 예. 네. 무엇보다도 새로 투입되는 박진희 씨는 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박진희 씨에게 이게 불똥이 튀는 것도
것도 예.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빨리 차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막 주장들만 막 주장들만 있죠. 나돌아다니고 정확한 그리고 팩트는 나온 게 없어서 대중들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예. 살을 그죠. 붙여서 예.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건 좀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하나의 드라마, 영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팀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PD의 잘못도 있고 예. 여배우의 잘못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이 경중을 뭐 자동차 사고처럼 2대8 뭐 6대4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네. 일단 좌초에 대한 책임은 각자 지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잘 되기 위한 노력인데 대중들의 좀 이 뿔난 이 감성들을 예.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편 뭐 고현정 씨랑 친한 배우 윤지민 씨도 SNS에 글을 또 올렸다고요. 예, SNS에다 고현정 씨를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펀지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언니는 충격이란 충격을 늘 온몸으로 떠안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턴의 스태프가 고현정 씨 이렇게 윤지민 통해 가지고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올리고 예. 또 그 프롬프터 증거 사진이 공개되면서 뭔가 이렇게 여론이 방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윤지민 씨가 그 글을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추자연 씨가 처음에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니까 전부 이렇게 한국말로 의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 외워서 촬영에 임했다 그러거든요. 어디게 뭐가 진실인지는 우린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 이거 진실을 밝히고 대중의 이해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또 억울한 점이 있으면 풀어야 되고 그런 책임은 지금 고현정 씨랑 그 PD 두 명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뭐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게 갑자기 쪽대본이 만약 길게 왔을 때 네네네. 프롬프터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드라마 제작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 사전 제작 같은 게 잘 진행이 안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분명 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쪽대본이 왔을 때 배우만 힘드냐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사실 예. 연출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선이고 뭐건 네. 다 해야 되니까. 이 비난을 살짝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비난이 이 드라마가 법정씬이 있고요. 예. 고현정 씨가 무려 흑수저 출신의 변호사예요. 전지현 변호사 같은 분인데 예. 법정에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정 용어가 어렵습니다. 예. 배우들에게. 그쵸. 그러니까 이 법률 용어가 쭉 나오는데 길게 변론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현정 씨가 아마 그 대목에서 법정씬에서 프롬프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걸 보고 읽으려고 했는지 예. 참고하려고 했는지 예. 아니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좀 두려웠는지 그건 모르고 네. 쪽대본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맞습니다. 일찍 나왔는지도 우린 모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스태프는 핵심 중에 핵심인 씬을 프롬프터를 요구한 건 여배우로서 문제다이고 예. 고현정 씨 입장은 여기서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또 반전의 가능성도 있어요. 예.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드라마를 위해서 이제 좀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